자, 이번 영상에서는 1, 2, 3점 투시들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도 기존에 알고 계신 원근법과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카메라 원근법과는 차이가 있는데요. 앞으로는 좀 더 사실적일 수 있는 이 카메라 원근법만을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기존에 알고 계셨던 내용들보다는 지금부터 공부할 이 내용들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1점 투시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1점 투시라고 하면 소실점 위치가 어디든 상관없이 소실점을 한 개만 사용하면 된다고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카메라 원근법에서는 1점 투시의 소실점은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반드시 화면의 정중앙에 놓여져야만 합니다. 만약 이 소실점이 보시는 바와 같이 중앙보다 조금 위에 있게 된다면 수평선도 함께 위로 이동하게 되는 셈이고, 그렇게 되면 앞서 배운 바와 같이 카메라는 아래를 향해서 아래쪽에 소실점이 작용하여 상자의 모든 기둥들이 아래로 모이게 그려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2점 투시가 되어버립니다. 반대로 소실점이 중앙보다 아래에 있게 되면 수평선도 함께 아래로 이동되고 카메라는 위로 향해서 위쪽 소실점이 작용하게 그려야 합니다. 역시 2점 투시가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실제 카메라나 3D 카메라에서 만들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기존에 알고 계신 원근법은 실제 카메라에서 표현되는 것이 가능한지가 그다지 중요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앞으로 그려야 할 원근법들은 실제 카메라에서 어떻게 보여질지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이처럼 약간은 까다로워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조금만 익숙해지시면 사진들이나 3D 장면들의 원근법을 이해하는데 훨씬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이처럼 2점 투시가 되는 경우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상자를 회전시키거나 비슷한 상황이 되게 카메라가 상자 옆쪽으로 회전하는 것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 경우에도 2점 투시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3점 투시는 앞서 본 상황들이 동시에 함께 벌어지면 3점 투시가 되는데요. 우리가 앞으로 가장 많이 그리게 될 투시가 3점 투시입니다. 1점이나 2점 투시들은 좀 더 특별한 상황이 아니고서는 잘 등장하지 않는 카메라 앵글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이 차이들을 잘 이해해야만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을 3D로 재현해 봤습니다. 화면에 1점 투시를 보고 계신데요. 중앙의 소실점을 위로 이동시키기 위해 카메라를 아래로 향하게 해보겠습니다. 아래쪽으로 모이는 소실점이 작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점 투시가 된 것입니다. 이때 한 가지 주의 깊게 봐주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화면의 중앙 아래로 모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번에는 카메라가 옆쪽으로 회전해서 중앙에 있던 소실점을 옆쪽으로 이동하게 만들었습니다. 왼쪽의 화면 바깥쪽으로 소실점이 생겨서 모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역시 2점 투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 상태에서 카메라를 아래로 향했더니 수평선이 위로 이동하면서 아래로 모이는 소실점이 작용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3점 투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기에서도 주의 깊게 봐주셔야 할 것은 아래로 모일 때 화면의 중앙 아래로 모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전 영상에서 수평선을 설명할 때에도 같은 상황을 함께 봤지만 주의 깊게 보시지 않으면 나중에 그리실 때 많이들 실수하시는 부분입니다. 카메라 원근법이 잘못된 경우에 이미지를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제 함께 잘못된 부분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미지에서 수평선은 위쪽에 있기 때문에 아래로 소실점들이 모여야 하는데도 모이지 않고 있어서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올바르게 고치면 이렇게 되어야지만 카메라에서 볼 수 있는 원근법이 됩니다. 자, 이번 이미지에서는 수평선이 아래쪽에 있어서 위로 모이고 있지만 화면 중앙 위로 모이고 있지 않고
상자 중심 위쪽으로 모이고 있어서 틀린 것입니다. 이처럼 화면의 중앙 위쪽으로 모여야 맞는 것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미지는 수평선이 위에 있어서 아래로 모였어야 했고, 수평선의 소실점이 중앙에 이미 있으므로 우측으로는 모이지 않게 그려서 이점 투시가 되었어야만 합니다. 이렇게 고쳐야 실제 카메라에서 볼 수 있는 원근법이 됩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을 들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 경험으로 봤을 때 이 정도의 설명으로는 제대로 이해하시는 분들보다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자주 있으셨는데요. 대체로 기존에 알고 계신 내용들과 머릿속에서 충돌이 생기거나 다른 연관된 부분들의 질문에 대답을 해드리면 그제서야 이해가 되시는 경우들이었습니다. 우선은 잘 노트를 해두시고 제가 옆에서 다시 설명드릴 때 많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사용해야 할 원근법이므로 제대로 이해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